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희 박사입니다. 2018학년도 전공 영어 중에서 영어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영어학이 제가 보니까 7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이제 2교시 전공 A에서 4문제, 그죠? 그다음에 3교시 전공 B에서 7문제, 저 3문제 이렇게 해서 7문제인데요. 어, 포놀로지하고 신텍스가 각각 그 3문제, 4문제씩. 그래서 역시 지금 현재의 그 학문적인 기류와 그다음에 또 전공하신 분들의 어떤 절대적인 숫자적 우위 그런 것들이 출제에 반영이 됐다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교사로서의 소양에 있어서 어떤 음성 의문론적인 지식과 어떤 문장론적인 통사론적 이런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세만틱스라든지 프래그매틱스 그다음에 morphology 이런 것들이 포놀로지 신텍스에 비해서 약간 도외시 됐다면 차후에 문제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또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예상도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그 대학을 졸업한 그다음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부 기간 중에 한 번씩 들어보았음직한 그런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텍스하고 포놀로지를 개론서 수준에서만 맞췄던 사람들에게는 에, 분명히 어려운 면이 조금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도 신텍스하고 포놀로지는 적어도 한 3, 4, 500페이지 정도의 좀 두툼한 그리고 좀 권위가 있는 그러한 그 강론서의 책을 정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문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전공 A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4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읽어보죠.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지금 이게 제가 그 직접 그 해설 방송을 직접 제작하는 거라서 약간 미숙한 면이 있는데 소리는 아마 깨끗하게 잘 들어갈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최고급 음향 시설, 개인 음향 마이크를 제가 구비를 해서 에, 소리는 깨끗하고 화면도 잘 보일 테니 약간 그 진행에 미숙한 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It is well known in English that we get antepenultimate stress in nouns of at least three syllables when the penultimate syllable is light. 자, 일단 여기에서 antepenult 하고요. 그 다음에 penult라는 이런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두꺼운 개론서에는 등장하는데 좀 그냥 쑥 훑고 지나가는 개론서에는 이런 말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세 예측에 대한 그런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보면서 2점짜리 문제지만은 저는 강세 예측을 별도로 시간을 뭐 60분 정도 할애해서 한두 시간 정도 따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상당히 좀 흡족했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로망스 계통의 말들 보면은요, 강세가 대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세 번째 엔티피너트 밑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는 시네마 이러니까 앞에 와가지고 세네마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책에서 잘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어젠다니까 세 번째에서 만약에 강세가 오면은 에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고려가 돼야 되냐면은 그렇죠. 그 실러블의 웨이트가 무게가 고려가 돼요. 실러블의 웨이트죠. 실러블의 그 무게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무게가 고려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러블이 피널티밋 즉 두 번째의 말미 이음절이 코다가 있다. 즉 클로즈 실러블이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롱 바월 그쵸? 또는 딥성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 스트레스가 엔티 피널티밋 앞으로 건너가지 않고 그냥 말미 이음절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보니까는 어젠다 같은 거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세 번째는 이게 에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코다가 있잖아요. 코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냥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철학도 조금 느껴집니다. 사실은 무거운 거일수록 인력이 센 거잖아요. 그 무거운 게 스트레스를 땡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syllable weight에 대한 그런 지식, 그렇죠. 그다음 뭐 penalty, anti-penalty 이런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좀 재밌게 됐어요. 왜 재밌게 됐냐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좀 보십시다. 자, in the above example in 2a, it's clear that a syllable boundary sits itself between word internal consonantal sequences such as ns, nd, and ps.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ns, 여기는 nd, 여기는 p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영어에서 이러한 그 자음의 시퀀스가 올 수 없다. 즉 이러한 포노택틱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n과 뒤에 오는 s는 서로 각기 다른 음절의 말과 초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syllable boundary가 굉장히 명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가겠습니다. 이런 거와 달리 여기 보세요. 자, ST로 가는 시퀀스는 onset도 될 수 있고 코다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3학년이나 4학년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나 onset이 뭔지 모르고 코다 뭔지 모른다 하면은 진짜 지금부터 개론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상태는 임용 시험을 보는 게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사대 출신이 아니라 영문과 출신 중에서 이제 교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교직으로 선발돼 가지고 그냥 그 학과에서 설강된 과목 듣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초를 정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이제 그게 가만히 돼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어나가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fill in the blank with one most appropriate word from the passage. 본문에 또 객관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본문에 많은 단어들이 100개가 넘는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 골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위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위에 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st가 이렇게 onset에도 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list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코다에도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st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syllable boundary를 결정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문제가 우리는 밑에 이 3번에 있는 S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그러니까 딱 봐도 문제는 정답은 뭐 onset 아니면 코다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는 여기 STY가 있잖아요. 그럼 이 ST가 이 S가 앞 단어의 앞 음절의 코다냐 아니면 뒤로 붙는 뒤로 붙는 onset이냐 뭐 이런 거를 결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강세 예측 그렇죠. 그 word stress의 패턴에 대한 그 문제에서 syllable weight 그다음에 syllable boundary 그렇죠. phonotactic 뭐 이러한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용어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요런 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트레스 플레이스먼트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제에 이 여기 주어진 단어들의 스트레스를 먼저 고려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알고 접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am nasty 이렇게 되죠. 지금 분명히 3음절이죠. am nasty 3음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3음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위에서 배운 지식이 필요하죠. 말미 이음절이 클로즈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미 이음절이 클로즈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이 s는 마지막 음절의 첫 음이다 이런 얘기, onset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예요? onset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minister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피너트에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고 앞으로 건너갔다는 얘기는 피너트가 라이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클로즈가 아니니까는 이 s는 그 다음에 오는 t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영어 지식이 있어야 영어학도 잘 푸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pedestal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이 문제가 엉켜버리죠. 이거 어떻게 강세했죠? 그렇죠? pedestal이죠. pedestal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뭐다? light다. light라고 한 얘기는 closed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지막 음절의 첫 음이다. 즉 onset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 4번 문제 정답은 onset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죠. 자, the examples in one show that word final consonant clusters formed by the addition of an inflectional suffix.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inflectional suffix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뭐 몰폴로지에 대한 지식이 조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영어에서 뭐 시제라든지 어떤 복수라든지 아니면 뭐 소유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이라든지 비교라든지 이러한 어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전미사 이런 것들을 이제 inflectional suffix라 그러는데 이것은 voicing assimilation 즉 유무성의 동화를 겪는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복수 이렇게 s가 오는데 앞에가 무성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cats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앞에가 이제 유성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cans가 되죠. 이거 보니까 이제 앞에 bake잖아요. 그러니까 baked 해가지고 이제 무성으로 동화가 되고요. farmed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유성으로 동화가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니까 2번에서는 voicing agreement pattern in word final consonant cluster of the underived lexical item. 이번에는 underived, 즉 derivation에 의하지 않은 그냥 원래의 그 이 앞에 있는 몰핌에 소속돼 있는 이러한 하나의 덩어리다 이런 얘기죠. derivation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apps가 됐는데 이 s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뭐 파생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affix가 아니고 이 apps가 하나의 덩어리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 말이 뭐 스나 트나 즈나 이렇게 끝난 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요. 푸스 그렇죠. 동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느즈 그렇죠. 그다음에 푸트 크트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B번을 보니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는 유성자음 다음에 무성자음이 오고 있어요. 민스가 아니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belch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S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R 사운드. 이게 R이 거꾸로 된 게 아니라 이게 원래의 트랜스크립션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보통 R자를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표기상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거는 트리얼 사운드 이거는 까로 할 때 그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편의상 아니면 정확하게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러한 그 R 표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voicing assimilation이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니까 unlike the lexical items with inflectional suffixes in one 1번에서는 뭐 예외 없잖아요. 근데 이 voicing agreement selectively occurs for the underived lexical items in two.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보이스톡이 걸려와서요. 제가 지금 아이가 미국에 유학 가 있고 애엄마하고 그래서 좀 기러기 아빠라서 이 시간이 되면 좀 전화가 옵니다. 집에서 제가 혼자 찍고 있다는 증거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2B에 보니까 there are cases where clusters compose. 자,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여기서 왜냐면은 클러스터가 있다 지금. 클러스터가 있고 그 클러스터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voicing에 agree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2B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위에 거를 예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거에 의하면은 이 유성 자음 다음에 유성으로 와서 voicing assimilation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means처럼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belge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구성을 보니까 어떤 구성인가 보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NS죠. 그렇죠? NS고 여기는 하고 L하고 치 사운드죠. 그렇죠? 그다음에 R하고 S 사운드죠. 그럼 지금 여기서 N은 네이저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R하고 L은 리퀴드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M은 뭐예요? 이것도 네이저리죠. 그렇죠? 자, 이것도 네이저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L 뭐예요? 이거 리퀴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앞에는 nasal이나 liquid고 뒤에는 뭐가 됩니까? 뒤에는 여기 뭐 stop 사운드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뒤에는 여기 보니까 뭐 affricate 뭐 이런 사운드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자음 도표의 좌측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음 도표의 좌측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stop fricative, affricate까지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sonorant, 우리 obstruent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nasal liquid glide 뭐라 그래요? plus sonorant, 그렇죠? 그래서 sonorant 사운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칸이 두 개니까 이 클러스터는 어떤 클러스터냐? 앞에는 sonorant, 뒤에는 obstruent로 이루어진 그러한 구조다 이런 얘기죠. 한번 써볼까요? 조금 미숙할 수 있겠지만은 앞에는 그 sonorant, nasal이나 liquid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sonorant.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문법이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s를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는 obstruent가 되겠죠. 그렇죠. obstruent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There are expressions that are ambiguous.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말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우리 GB syntax 할 때 많이 듣죠. 그때 이제 우리가 주로 봤던 게 그 structural ambiguity하고 그 다음에 lexical ambiguity 봤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살짝 집어넣어서 제 교재에서 그 scope ambiguity를 살짝 언급한 적이 있어서 이 문제를 보고 조금 흐뭇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quantifier가 나왔는데 뭐 quantifier뿐만 아니라 그 negative도 이제 나오겠지만 마찬가지죠. 이것의 의미가 미치는 그 스코프, 범위가 영역이 어디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앰비규어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번의 A를 보니까요. Every boy likes a gir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보면요. 마치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무슨 함수 같은 이런 거 생각나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girl 한 명의 소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의 소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한 명의 이렇게 소녀가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된다 이런 의미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어떠한 것이 영향력이 크느냐, every냐, 그렇죠, 아니면은 a girl이냐, 이것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 와이드 스코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앰비규어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어디에도 해당이 되냐면은요. 여기 이제 와이드 스코프라고 하는 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지금 어떤 말이 첫 번째 경우는 앞에 있는 every가 뒤에 있는 a girl에 대해서 와이드 스코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하실 때 흉내를 내면 되는 거죠. 이따 문제에서 이 경우에서는 어떠한 것이 over 어디에 대해서 와이드 스코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뜻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를 한번 보니까는요. 이런 그 스코프 문제로 인해서 앰비규어티가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많이 잘못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를 보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한 건 아니다, 일부는 했다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학생들은 전부 숙제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보면은 그렇게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은 보통 중고등학생 문법책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이제 부분 부정으로 이렇게 가르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every가 와이드 스코프를 가진다. 예를 들어서 every가 와이드 스코프를 가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전부 안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ot이 와이드 스코프를 가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거는 every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더
그 힘이 영향력이 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부분 부정이 되는 거고 every가 만약에 와이드 스코프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every에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모두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밑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뭐죠? 이것이 ambiguous한데 two possible meaning, interpretation을 두 개 쓰란 얘기네요. 그렇죠? reading을 두 개 쓰고 그 다음에 ambiguity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scope interaction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일단 이 문장이 일반 영어 지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ambiguity, 즉 두 가지의 의미가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 못 풀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자, Mary가 refused to visit every city that Tom visited. 그러니까 탐이 갔던 그 도시를 비짓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메리는 탐이 갔던 도시를 안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쉽게 하려면 이 refuse to라고 하는 말에 지금 이 negative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 refuse to를 갖다가 만약에 did not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did not으로 생각하면은요 지금 여기 뭐가 발생하냐면 여기 not이 있고 여기 every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every가 강조했어. 그냥 every야. 전부 다 아니야. 전부 다. 이 전부 다가 만약에 와이드 스코프를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는 메리는 탐이 갔던 데를 전부 안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모두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 되는 거고. 만약에 이 refuse라고 하는 말이 만약에 와이드 스코프를 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전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여기가 만약에 와이드 스코프를 가지면은 그거는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는 그때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분 부정,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분 부정은 이제 요 부분이 와이드 스코프를 가질 때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영어학적 지식이 없어도 영어를 잘하는 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면은 위에 있는 제시문의 내용을 흉내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용 과정을 통과한 공부한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앰비규어티에서 끝에 살짝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앰비규어티하고 그 vagueness 그 문제도 살짝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structural ambiguity하고 lexical ambiguity가 이제 단골 손님으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그 scope ambiguity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부분 부정만을 그러니까 한쪽에 와이드 스코프만 있는 걸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맥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지 무조건 부분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딱 보니까 GB syntax 느낌이 들죠.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 it is well known that coordinate conjunctions can conjoin constituents of the same grammatical category. 그렇죠. conjoin을 시킬 수 있는 것. 즉, 등위 접속사에 의한 연결은 앞뒤의 카테고리가 같을 때, 구조가 같을 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2번에 보니까는 여기 like a dog 이런 식으로 VP가 왔고요. 여기는 afraid of a tiger 이런 식으로 AP가 왔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카테고리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P 형용사구는 형용사구하고 부사구는 부사구하고 그렇죠. 그다음 명사구는 MP나 DP라고 표시하죠. 이거는 명사구하고 TP 소위 얘기하는 우리 S죠. 그렇죠. 뭐 IP라고 얘기할 수 있고 버전에 따라서 TP는 TP끼리, CP는 CP끼리. 그러니까 C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컴플로멘타이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번에 보니까는 여기는 이제 그 컴플로멘타이저 대시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뒤에도 이렇게 대시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대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걱정이 됐나? TP 뭐 CP 하니까. 그래서 TP라고 하는 것은 tense phrase고. 그렇죠. 조금 옛날 버전에서는 이제 그 tense는 inflection이죠. 그래서 IP라고 inflection phrase라고도 말합니다. 자, that does not include a complementizer like Mary likes poem in 3A. 자, 여기 보니까는 여기까지가 TP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CP라고 하는 것은 complementizer phrase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complementizer, 즉 뭐가 되겠습니까? 즉 이 종속절을 이어주는 이 that을 갖다가 주절의 종속절을 이어주는 이 that을 갖다가 complementizer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CP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IP가 있는 거죠. 그렇죠. IP가 있어서 그 IP에 대해서 think의 컴플리먼트로서 뭐가 왔냐면은 CP가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들리면은 제대로 공부해서 합격할 사람이고, 만약에 무슨 뭐 CP가 어떻고 컴플리먼타이저가 어떻고 뭐 컴플리먼트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들리면 이제부터 열심히 하셔야죠. 그거는 이제 개론서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보는 책들이 이제 그 앤드류 카니의 신텍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는 뭐 syntax and argumentation,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한 그 syntactic analysis라고 하는 그 책으로 강의했었는데 거기 다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뭐 웬만한 강론 책에는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구조에 대한 지식이 이제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면은 뭐 이러한 논리로 한번 풀어가라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 4번하고 5번 문장이 그 등위 접속사 but으로 컨조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이게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왜 그런지를 갖다가 뭐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로메리카 캐테고리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자,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요즘에 이 학교 문법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옛날엔 책에서 있는 그런, 아까 우리 뭐 저 그 부분 부정 그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학적 지식이 부족한 과거의 선생님들은 이건 좀 예외적인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신텍스 안에서 이제 정설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는 4번하고 5번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서문이고 하나는 의문문인데 이게 연결이 되겠느냐,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은 만약에 그 앤드류 카니의 신텍스를 공부한 그 강론서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아마 만세를 부르면서 풀었을 텐데, 거기에서 어디 나오냐면요, 거기에 그 CP 구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CP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로즈를 그릴 때, 절을 그릴 때 TP까지 그리는데 사실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CP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를 이 두 개가 컨조인 될 수 있다라는 걸로 거꾸로 증명하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거꾸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문장이 적법한 것은 이 뒤에서는 지금 이 뒤에 있었던, 말하자면은 그 T가 이 should가 이제 조동사지 않습니까? 시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T가 이 C의 위치로 헤드 무브먼트 돼가지고 그 C의 자리에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should가 있어야 되는데, 이 should가 어디로 가냐면은 C로 가가지고 C가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C 자리에 뭐가 있냐면은, 이 C 자리가 물론 여기에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래 없으니까 여기는 null complementizer, 그러니까 phonological content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플러스 Q가 있다고요. 제가 그리기 힘들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플러스 Q, 퀘스천의 피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문문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문장도 위에 CP가 있는데 그거는 플러스 Q가 아니라 마이너스 Q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CP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장이 적법한 것은 이 앞에 있는 것도 CP고 뒤에 있는 것도 CP다. 그런 면에서 same category가 컨조인 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6번은 지장이 없는 그러한 문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 문제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그 개론서, 영어학 개론의 수준의 책에서는 조금 보기 힘들고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책들에서는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순서가 좀 뒤집혀서 나왔다는, 보통은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모든 클로즈 위에는 CP가 있다고 가정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꾸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3교시 전공 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번에 보니까는 딱 막 발음 기호가 잔뜩 있는 게 이제 포놀로지 문제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자, in a number of dialects of British English, a glide is inserted in certain environment. 자, 글라이드가 삽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라이드가 삽입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 1번에 보니까 우리가 J자처럼 생긴 거 뭐라 그럽니까? 펠러틀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펠러틀이 삽입되는 이 상황을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놀로지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던데, 일단은 가장 기본은 전후를 살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being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삽입됐잖아요. 그렇죠? 일단 전을 한번 볼까요? 그럼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이 사운드죠. 자, 그다음 my other가 있는데 my other에서 my other 인식이 돼 있어요. 앞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운드죠.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my니까 이거는 이제 이중 모음이죠. 근데 이중 모음의 끝 소리가 우리가 이 사운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palate glide의 immediately preceding 사운드가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freer 이렇게 돼 있는데 freer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가 돼 있습니까? 앞에 이렇게 이 사운드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 사운드라고 하는 것이 tense vowel이건 lex vowel이건 간에 어쨌든 이 사운드.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high front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것도 enjoy 아이스크림 보니까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enjoy 아이스크림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딥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딥송의 마지막 사운드가 우리가 하이 바울이다, 프론트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1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이 프론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2번을 한번 보니까요. 이번에는 그 우 사운드가 우라고 하는 글라이드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여기 보니까는요. 수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뭐냐면은 이거 백바울이네요. 그렇죠? 뒤에 우니까는. 근데 또 이제 하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니까는 few arrest 이런 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지금 우가 들어가는 거 찾으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이거 보고 막 혼동하면 안 돼. 지금 원래 있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우리가 U 사운드, 즉 백, 그렇죠? 하이의 백 바울 뒤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요 now or nev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번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굳이 얘기하자면 딥송이지만은 마지막 사운드 즉 immediately preceding 하는 사운드가 하이백이다.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렉스 바울 뿐이죠. 그러니까 모음 도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문제죠. 기본적인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1번의 자료에서는 하이 프론트다. 그 다음에 2번의 자료에서는 하이 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데이터에서 provide one single generalization for glide insertion. 글라이드를 넣는 one single generalization.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하이 프론트고 그 다음에 하이 프론트고 하이 백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하이 바월이면은 글라이드가 삽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하이 프론트 하이 백이니까 우리가 펠러트리 삽입되는 경우는 프론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우 사운드가 삽입되는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백바울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 문제가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어떨 때 우리가 여 사운드 어떨 때 우 사운드가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딥송도 있으니까는 굳이 좀 더 쪼개갖고 딥송의 마지막 모음이 딥송에 뒤따라오는 모음이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다, 뭐 아니면은 뭐 백이다, 프론트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은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될 것이고요. 자, 지금 문제를 잘 보면은 one single generalization이라 그랬으니까는 공통 분모는 하이 바울일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이 바울일 때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펠러터리 들어가는 거는 프론트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휠러 글라이드, 그쵸? 우 사운드가 들어갈 때는 백바울 때. 그렇게 따지면 우리 3번에는 이제 글라이드 인서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In such dialect, glide insertion is not attested in the example in 3 instead.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위에 있는 글라이드가 들어가지 않고 R 사운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는 그 드로잉이라고 하는 얘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펠러터리나 아니면은 이 휠러 글라이드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이 R 사운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이 바울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O 사운드잖아요. 그렇죠? 하이 바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 바울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도 마앤 파를 갖다 마론파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역시 하이 바울이 아니죠. 그다음에 low and order를 low and order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하이 바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1번, 2번에서 추정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 사살이다.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 바울을 원 싱글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언급하고 각각 그것이 프론트냐 백 바울이냐를 가지고 펠러터리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휠러 글라이드가 들어가야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B형의 4번 문제인데요. 신텍스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영문법, 그러니까 GB 신텍스가 아닌 여러분은 교육 영문법 그런데 사실 다 신텍스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modal auxiliary will can be used to express a neutral prediction of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그러니까 단순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epistemic이라고 얘기하죠. 조동사 epistemic use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volitional 의지, 그 deontic meaning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동사는 모절은 epistemic과 디안틱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그 정도 수준으로는 나왔어야 됐는데 이 문제가 4점짜리 문제가 너무 싱겁게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를 갖다가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중고등학생 다 외우는 거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사실 우리 임용 시험에 제가 이 문제도 이제 이건 일반 영어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왜 안 되느냐?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안 되느냐? 그 얘기를 물었어야 한 10점짜리 문제로 확 물었어야 그냥 임용 문제 다 왔는데 이 문제는 아마 역대로 가장 쉬운 임용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고등학생한테 줘도 풀 수 있는 기계적으로 암기한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사실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에퍼스테믹이나 뭐 디안틱 뭐 그런 뭐 용어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런 위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제 여기 when이라고 하는 게 언제라고 하는 그 에퍼스테믹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여기에 한번 프로젝트 돼 있는데 여기에 또 프로젝트 돼 있기 때문에 겹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뭐가 나오나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개의 ungrammatical sentence를 찾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를 한번 설명해봐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조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위를 못 쓴다는 현상이잖아요. 그 현상을 이유로 설명하란 현상을 이유로 들으라는 얘기니까는 그러니까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물고 늘어지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왜 못 쓰느냐를 물으면 어떠한 그 에퍼스티믹한 것이 두 개가 그 리던던트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필요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will이 쓰인 그런 상황을 찾으면 되니까는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길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있죠? 두 문장 찾으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컨퍼런스가 시작되면은 흥분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거 빠져야 되겠죠? 왜 그래요? 여기 when이 들어가니까는. 그죠? 자, 그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Don't worry, I'll help you until you finish. 마찬가지죠. 이것도 시간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럴 때는 이제 답을 쓸 때는 좀 불만족스러워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imple present tense를 사용한다. 그렇죠. 어디에서? adverbial time clause에서. 그래서 아까 밑에는 뭐가 되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adverbial time clause이기 때문에 맞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simple present tense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를 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별로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GB syntax 나왔네요. Sentences must satisfy various principles to be grammatically correct. 1. It seems that Tom admires Mary. Tom seems that he admires Mary. 자, 지금 이 경우에 seem이라고 하는 말의 argument structure는 자, 이거는 이제 강론서를 여러분이 읽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은 제 얘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경우에는 seem이라고 하는 것은 argument structure가 proposition 뒤에 내용 하나면 되죠. 다시 얘기해서 seem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이 Tom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To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타롤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타 크라이테리언을 위반해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Tom이라고 하는 것은 세타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니까는요, Tom think that Mary, 이번에는 이 제기대명사가 나와가지고 소위 이제 binding theor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inding 도메인 내에서 이 NO4는 그렇죠, C-commanding한 NP에 의해서 우리가 바운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이 바깥에 나가 있죠. 그래서 바인딩 도메인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이번에는 쉽게 건드려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클로즈지 않습니까? non-finite한 클로즈죠. 자, non-finite한 클로즈인데 그것만 갖고 따져도 이번에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인딩 도메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이러한 non-finite clause 자체가 지금 바인딩 도메인이 됐지만 바인딩 도메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바인딩 도메인을 재설정해야 되는 governing category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governing category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박자 쉬어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세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바인딩 도메인 내에서 이제 그 바운드 되는 거, 그렇죠. 여기는 바인딩 컨디션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제시문에 나온 용어를 서술 답안을 쓸 때 재가공해서 쓰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It seems that Tom is believed to admire Mary. 이건 맞는데, 자, 지금 이 경우에 탐이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안 되냐면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Sentence 4A is grammatically correct since no violation of grammatical principle has occurred. 별 얘기 없네요. However, sentence 4B is ungrammatical since the move, 여기서 이제 movement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탐이 이렇게 move를 한 것이 constraint를 위반했는데 어떤 constraint냐면은 subject가 crossing another subject. 그러니까 subject가 crossing another subject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subjacency, bounding theory로는 못 풀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제절 조건, 그러니까 시제문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ensed as constraint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절에서는 빼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거는 케이스 필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탐이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전혀 없어요. 모티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익스플리티브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의 모티베이션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자면 모티베이션이 없는 애를 억지로 끄집어내 왔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non-finite clause다라고 하면 그때는 끄집어내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문에서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는 자, 첫 번째는 세타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제기대명사 바인딩 컨디션 얘기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무브먼트인데 시제절에서는 끄집어내오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5번의 문장이 있는데 참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영어학적인 소양을 측정하기는 좋지만은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문장을 잘 쓰지는 않겠죠. 어쨌든 보니까 Tom appears to Mary. 그러니까 메리가 보건대 이런 얘기잖아. 메리에게 보내. 메리가 보건대. 자, to be believed by his friends. 그렇죠. 친구들이 이렇게 탐이 이렇다고 믿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brag about himself. 그러니까 탐이 자기를 좀 뽐낸다라고 친구들이 이렇게 믿는 것처럼 메리한테 보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 himself가 있는데 이 himself의 말하자면은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 himself의 말하자면 antecedent가 뭐가 돼야 되느냐? 누가 돼야 돼? 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to brag에서 탐이 여기서 출발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deep structure에서 그렇다 아니면 originate 한다 여기서 뭐 start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일단 binding domain 여기는 governing category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the smallest clause에서 자기를 C-command 하는 NP로부터 바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기대명사에 문제가 없고요. 여기 인덱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려고 하니까는 이것이 비시제절이거든요. non-finite clause니까 뭐가 없어요. 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위에 격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다른 서브젝트를 크로싱 하는 것을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서브젝트를 크로싱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텐스가 없는 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오냐면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여기도 non-finite clause잖아. 그러니까 계속 케이스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위에서 뭐라 했냐면은 서브젝트가 다른 서브젝트가 있는 클로즈를 크로싱하지 않는다. 즉 이제 비시제절이다 이 얘기입니다. 비시제절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오게 되냐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에 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상당히 이제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이제 무브먼트의 모티베이션인 케이스를 언급을 해줬으면 좀 더 확실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위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syntactically well-formed 하느냐, well-formed 하다 일단, 그렇죠? well-formed 하다라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explain why discussing whether the matrix object can be assigned a theta role. 자, theta role을 받을 수 있느냐? theta role을 받을 수 있다. theta role을 어디에서 받냐면은 저 밑에서 brag about에 뭘로 받겠어요? 에이전트로 받겠죠, theta role을. 그런 다음에 무브먼트 컨스트레인트를 위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서브젝트가 있는 클로즈를 빠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non-finite clause에서 케이스를 어사인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받는 제일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N4가 바운드 될 수 있느냐? 바운드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제일 밑에서 시작할 때 이 자체가 지금 이 부분 자체가 the smallest clause, 즉 binding domain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보면은 제기대명사는 C-commanding한 물론 여기 C-command라는 얘기가 없으니까는 바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점수를 줘야 되겠네요. C-command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순서를 챙기면은 되겠다 이런 얘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 GB syntax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movement이지 않습니까? 근데 movement라고 하는 것의 motivation이 주로 이제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너무 무브먼트를 무브 알파라고 하는 GB 신텍스의 핵심 이론이 강해지다 보면은 규칙이 너무 세지니까는 그걸 제약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물론 뭐 이 문제는 무난하게 괜찮은 그런 우리 영어 교사 전공자로서의 소양을 측정하기에 괜찮은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총평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기가 돼 있는 학생들에게는 뭐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죠. 일반인이 뭐 이런 시험 보지 않으니까 그런 시험이었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신텍스하고 포놀로지에 대한 기본기 내지는 약간 상회하는 강론서 수준의 지식이 없었으면은 아마 손을 대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영어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실 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건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순수 언어학 중에서 지금 포놀로지하고 신텍스 빼고 몰폴로지하고 그다음에 세만틱스 남잖아요. 근데 그거는 강론서라는 것이 상당히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스키의 공언 때문에
이 포놀로지하고 신텍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대중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포놀로지하고 신텍스는 이제 강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저스트로 데뷔를 한다면, 그다음 몰폴로지하고 시멘틱스는 조금 두꺼운 개론서를 이용한, 아니면 개론서를 한 두세 개 정도 겹쳐가지고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역시 명년에도 뭐 데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 예시 답안을 작성하는 건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옆 사람이 읽어서 이해될 정도, 그다음에 제시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너무 초과하지 않거나 또 너무 미달되지 않은 정도로 한 고1 영어 수준 정도로 적으면 채점관들이 뭐 미소를 지으면서 채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딱 50분 걸렸네요. 자, 제가 혼자 제작하느라고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좀 방송이라는 것이 사용자 중심, 사용자가 화면이 보이면서 정확하게 화면에 글자가 잘 보인다, 음성이 뚜렷하다, 제가 추구하는 이러한 텍스트 인강, 이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